2021년 1월 7일 밤 11시 20분입니다. 2021년이라는 말 자꾸 실수하게 돼가지고 2020년 아직까지 입에 맴돌고 있습니다.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미련이 많이 남죠. 2020년 한 해는 뭐 저는 농담 삼아가 어디 가면 올해 어땠노? 뭐 이런 질문 받으면 3월 달에 달려 버렸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야심한 밤입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제가 이제 여기 딱 창문이 있거든요. 겨울 바람이 아주 막 셉니다. 여기 이제 경주 서천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 쫙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 경주 분들은 옛날 어른분들도 잘 아실 건데 경주 서천 똥바람이 정말 유명한 바람이다. 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랫께부터 그걸 증명해 보이듯이 바람이 정말 세게 부는데요. 지금 샤타 문이 촤라락 내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소리가 들리면 밤 11시 20분 또는 30분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제 도장 근처에 조그마한 슈퍼가 하나 있는데요. 저분도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하고도 고향 친구입니다. 요때쯤 되면 문을 이제 정리를 하고 닫으시거든요. 그래서 샷탑 문이 쫙 이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면 밤 11시 반 됐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의 정확하게 문을 내리세요. 마치고 조용하게 책 좀 보다가 샤타 내려가는 소리 듣고 야, 소의 해인데 소띠해라고 되어 있는데 소 이야기 한번 할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채널 이름이 시골사부지 않습니까? 그 왜 시골사부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시골 맞아요. 경주 촌떡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태어나는 것도 병원에서 안 태어나고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방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무대야에 따뜻한 물 받아놓고 거기서 씻기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욕을 가마솥에서 했습니다. 가마솥에서 어떻게 목욕하뇨? 거짓말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커다란 가마솥에 물이 팔팔 끓을 때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식었을 때 이제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찬물로 이렇게 온도를 맞춘 다음에 거기에 저 형하고 저하고 두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살고, 부뚜막에 이제 고양이 같은 거 키우기도 하고, 칡해먹으로 산에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땐 다 그렇게 살았고, 시내 나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가난한 게 뭔지도 모르고, 잘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탄이나 네팔을 갔다가 행복 지수 1위인 나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참 거짓말이거든요. 거기 있는 아이들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한 6개월만 살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나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나라 공산국가입니다. 완전히. 물도로 가려면은 산비탈, 그 거친 산비탈을 아이들이 얼마나 멀리 가서 물을 떠오고 이가 썩으면은 빼야 되고 그냥 그런 나라입니다. 행복지수라는 건 굉장히 관념적이라 가지고 뭐 느끼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이렇게 됩니까? HDI라고 하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교육을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포함한 건데 차라리 그게 표준화된 행복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관념화된 뭐 그런 거 엉터리 하지 말고 제가 시골살이 해본 바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뭐 저는 시골살이에 대해서 성장기를 보냈다는 것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감성을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2마리, 3마리, 많을 땐 한 4-5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소 여물 먹이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형제 담당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크면서는 군불 지피는 거, 소 요물 끌리는 거, 그것도 우리가 담당을 하고, 좀 더 커서는 소똥을 쳐내는 거, 예, 이렇게 삽 모양도 보면 넓은 삽 있잖아요. 소똥을 쳐내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구루마에다가 소똥을 퍼담아 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 모으고 이런 것까지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지금은 손자를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 다 망치잖아요, 솔직히.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이들 망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조금만 추우면 야 가지마 가지마, 아이고 춥다 춥다 이런나 이런나. 따뜻하면 이제 더우면 또 가지마 가지마. 손주 사랑이야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만은 그게 결과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애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이름 붙이면 할배 패러독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어릴 때는 할배가 엄격하셨어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제가 9식구 대가족 집에서 자랐는데요. 밥상을 3개를 차리죠. 예.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어르신들, 또 이웃의 작은 할아버지들이 이틀이 멀다고 늘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엄마하고 할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내과에 가서 빵망이로 이불 빨래하고 이렇게 할 때니까. 계란 후라이를 한번 했다 하면은 9개 비빔밥 하는 날에는 날 잡아가지고, 예. 계란 또 저희 집에서, 예. 닭집이 있었거든요. 닭 한 3-4마리 키우면 그 계란 딱 가져와가지고, 아침에 계란 이 반숙을 하면은 할아버지께서 이제 한 숟가락 딱 뜯으시고는 아이고, 막 이거 너가 먹어라. 이렇게 우리 밥상으로 이제 물려주시면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막 숟가락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바다다다닥 이렇게 서로 먹으려고. 할아버지 혼도 많이 내시고 저희들한테 엄격하셨어요. 엄격하시고 일본에 일도 하러 다녀오시고 그 돈으로 저희 집안 최초로 논을 마련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소를 키우면요 소가 여물을 이렇게 집단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볏집을 잘라가지고 주면 소가 어떤 때 제 손을 싹 이렇게 핥아버리면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막 주먹으로 소 이마박 있잖아요. 이마박이 한 이만큼 들습니다. 그걸 막 빠바박 때려버리고 소는 막 뒷걸음질로 물러나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미안해요. 너무 잘못했고 내가 그 두 눈을 껌뻑이면서 소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저게 어린 게 그래도 밥을 주네 기특하다 이렇게 아마 여겼을 건데 막 때리고 소를 괴롭히고 말이죠. 소똥을 치는데 소가 막 이렇게 가까이 못 오게 삽으로 막 소 볼기짝을 막 후려치고 너무 미안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제가 성격이 좀 솔직합니다. 솔직해가지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사과도 굉장히 잘해요.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한미 FTA 타결될 때 저는 반대론자였어요. 반대론자였습니다. 예, 농사꾼 아들이니까 농부들 다 죽는단 말이지. 그때 그런 선동이 막 자욱하게 펼쳤지 않습니까? 그때 친구 한 놈이 야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또 농민들도 더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 집 사랑방에서 주말에 한 번씩 이제 막걸리도 마시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머리 좀 굵었을 때 그때가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래도 뭐 지금 생각하면 애기들인데 야 니도 농사꾼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임마 이래가지고 이제 말다툼이 막 세게 번지고 또 그 친구가 경북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열등감이 좀 더 컸는가 봐요. 그 한미 FTA에 대해서 싸우고 그랬는데 세월 지나가 돌아보니까 그 친구 말이 다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년 전인가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때 일을 가지고 전화했죠. 그 친구한테. 자주 전화하는 친구는 아닌데 야 땡땡아 네 예전에 그 이야기까지 우리 말다툼했던 거 알지? 그래 안다. 야 그때 내 미안했대. 네 말이 맞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 지금 영천에서 공무원 하거든요.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야, 니 미쳤냐? 그걸 아직 기억하는 것도 웃기고 뭐 그걸 지금 사과를 하냐? 니 진짜 독특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좀 솔직해요. 그래서 그 소에게도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좀 사과를 하고 싶어요. 어릴 때 내가 니
너무 때려가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소를 키우고 송아지를 이제 출산을 하죠, 소가. 그러면 동네에 경력 있는 우리 아저씨들, 아재들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식사도 막 대접하고요, 밤에. 밤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아주 지난한 시간을 두고 계속 그 소하고 씨름을 하거든요, 암소하고. 식사도 해가면서. 마당에 그날은 불이 막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가 새벽녘에서야 이제 태어나면 저하고 저희 형, 뭐 우리 고모야 다 일어나가지고 막 거의 맨발로 뛰다시피 해가지고 거기 소 마구간 가가지고 이렇게 어른들 하는 거 이제 구경하죠. 그러면 소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제가 그 소 태어나는 걸 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알게 되고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도 그때 배웠어요. 그걸 뭐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태어나는 모습, 그리고 양수와 함께 쏟아지면은 그 소가 이렇게 핥거든요. 그 점막을 핥아주고, 암소가. 새끼가 좀 있다가 이렇게 퍽퍽 몇 번 소리지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걸어버립니다.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죠. 인간은 몸에 털도 그렇게 소처럼 없고, 또 그렇게 빨리 걷지도 못하니까 어미가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적사거든요. 적사. 인간 태어나가지고 한번 길에 나와나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안 되잖아요. 물론 소 새끼도, 송아지도 갓 태어났을 때는 약하지만 어쨌든 이 빨리빨리 삶의 어떤 의지를 보이는 거는 인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척추병은 직립해서 사는 인간한테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척추가 세워짐으로써 이제 하중이 이제 쫙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추간판들이 눌리지 않습니까? 디스크가 온다고 하는데. 이제 손을 엎드려 있으니까 척추가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괜찮으니까. 그래도 짐을 싣거나 뭐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좀 커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절대로 농부들은 송아지 등에다가 뭔가를 안 얹습니다. 척추가 아직 부드러울 때 병신이 된다고 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타고 논다고 있잖아요. 마당에서 타고 막 하다가 할아버지한테 대나무 짝대기로 죽도록 두들겨 맞고 도망가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갔다 오면 소 좀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데리고 가서 방천 뚝에 매놓으면 그 이제 소풀을 뜯어 먹죠. 그 데리고 오다가 이 소가 호기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나이가 아직 어린 소. 막 저런데 막 들어가고 이런데 막 들어가고 난리죠. 그거 땡겨오고 빼내고 오는데 시급하거든요, 정말. 그거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희 집은 아니고 저희 뒷집 옆집 형이 소를 놓쳤는데 온 들판에 소가 미친 듯이 펄쩍펄쩍 뛰고 동네 사람들 총출동해가지고 소 잡는다고 한바탕 소란 피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한테 혼나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소 억지로 잡고 이제 집에 또 매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 이제 농사일도 경운기가 나타나면서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소의 할 일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하면서 사람하고 같이 가족이에요. 가족. 방 하나 사이에 두고 소가 내뿜고 있는 숨소리가 들린다니까요. 푸푸 하는 소리가. 그렇게 자고 그랬죠. 이제 정이 들죠. 근데 이제 소를 이제 불법 도축인데 시골에서는 한 번씩 그런 걸 해요.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그 다음에 그 소 잡는데 이제 찬성하고 비용을 같이 나누기로 했던 사람들은 지분이죠, 지분. 그러면 이제 소를 마을 사람들도 같이 좀 나눠 먹지만 마지막 고기는 이제 덩어리 이렇게 신문지에 감아가지고 이제 가져가고요. 그 정해진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할아버지들이 불러가지고 생간 있잖아요. 갓 잘란 따뜻한 거 이제 굵은 소금에 찍어가지고 자, 입 벌려 하면 이제 입에 넣어주고, 그때부터 이제 배운 겁니다. 천엽, 소 간 이런 거 먹는 거 막 배우고, 돼지도 이제 그렇게 때려잡고. 그러면 이제 개도 때려잡아 먹고 그래요. 그러면은 소 잡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막 우아하고 막 즐기고 미친 듯이 잡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 때려잡는 사람도 그렇고 죽인 소를 나중에 이제 사박기라고 해서 나누기 하잖아요. 이렇게 추려내는 거. 그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구경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숙연하게 구경을 합니다. 막 환호성 지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만약 우리 소다, 쟤하고 같이 자라나면서 정이 들었던 소가 막 그렇게 하고 나면 죽는 모습을 보면은 괜히 이제 대놓고 울면 쪽팔리잖아요. 다 보는 데서. 그러니까 괜히 눈 좀 끔뻑거리면서 눈물 나오려고 하는 거 억지로 좀 집어넣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릴 땐 별나게 놀지만 그래도 그 시골에서는 사람도 직접 염을 하고 장례를 다 치르거든요. 집안에서. 그래서 태어나는 것부터 보고 죽는 것도 보고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오히려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습니다.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출신들이 순박해요. 조금 이제 저도 영상 찍을 때 보면은 특정 사람을 비판하는 거는 조금 곤욕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실명 딱딱딱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망조들게 할 자들이 누구인지는 명징하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못되게 좀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오히려 몰래 뭐 이런 말 하면 벌써 몰래가 아닌데 몰래 남을 좀 돕거나 오히려 그런 거는 시골 출신들이 더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가다가 오르막 올라가는 리어카 있으면은 내려가지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남는 게 힘밖에 없는데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잘 해요. 소띠해를 맞아가지고 저도 여기 이제 슈퍼마켓 사장님 샤타 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벌써 밤 11시 지금 36분 지나고 있네요. 지나고 있는데 책 보다가 머리도 식힐 겸 조용한 밤에 지금 바람은 굉장히 셉니다. 바람이 굉장히 세고 한데 아마 한 며칠 지나가면은 추위가 꺾일 것 같습니다만은 바람이 굉장히 센데 소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예, 끊고 또 이제 책 좀 더 봐야 됩니다. 한 시간 정도 더 보고 자러 가려고 합니다. 내일 또 빙판길일지도 모르는데 다들 조심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